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 있는데 못 받았어. 그 상태로 1년이 경과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채권 금액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못 받았으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별도로 표시한 거를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손이라는 거는 채권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맥락만 잘 이해하시면은 회계처리 회계처리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몇 개만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여기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말에 그 대손 설정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대손충당금의 의의 및 흐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손의 의의인데요.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권의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채권을 대손된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비하는 게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 대손에 대비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은요, 외상매출과 연동이 됩니다. 즉,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과 외상매출은 하나의 세트다, 세트. 하나의 묶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발생하는 비용을 외상매출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네. 대손될 때 연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근원적으로는 외상매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외상매출 발생해서 제품매출 붕괴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대손에 관련된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대손 가능성이 있으면은 아예 외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외상을 안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쓰는 신용카드 있죠? 그다 외상거래예요. 그죠? 그리고 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좀 나중에 보통 지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금 거래만 고집한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외상 매출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가 그냥 현금으로 물건 팔았을 때보다 훨씬 매출이 높다는 그 결과가 있어요. 대충 한 30% 이상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외상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다 사. 그럼 파는 쪽에서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상대금 회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잘 회수하면 되고요. 일단 많이 팔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죠? 외상 지면은요, 다 써 사람들이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상과 연관해가지고 그 외상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대손이 발생을 하니까 대손 충당금과 외상 매출로 연동이 되고, 그리고 외상 매출하면은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요새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당연히 외상 거래가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그 채권이 떼일 가능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대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봐야죠. 일단 우리의 목적은 회계 처리를 잘해서 일단 점수를 잘 맞는 거니까 회계 처리가 어떤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계 처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손을 당했을 때, 그죠? 요게 있고요. 두 번째, 대손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돈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대손 처리했는데 사후적으로 회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회계 처리가 뭔지 봐야 될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채권에 대해서 대손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매 기말마다 합니다. 매 기말. 그러면 전기도 할 것이고 단기도 할 것이고 차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말 회계 처리하고 단기말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올해 대손 처리하려면은 전기말에 뭐 대손 충당금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책 쓸 때에는 전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기말은요 결론적으로 단기말 회계 처리하고 패턴이 같으니까 단기말 회계 처리를 그냥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예. 원래 대손 충당금하고 뭐 상기하는 분개하려면은 전기말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전기말 회계 처리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단기말하고 같아요. 그럼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단기말 회계 처리 준해서 전기말 하면 되니까. 예. 일단 볼 필요 없고요. 자, 우리 기중의 회계 처리. 자, 기중의 회계 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처음에 대손을요, 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고로 대손 충당금 금액은 재무상태표 항목이고요. 이거는 2월 됩니다. 2월. 채권 채무처럼 2월이 돼요. 네. 그럼 2월 된 상태에서 단기에 대손이 됐다 이거죠. 즉 채권을 떼었어. 상대방이 안 주고 도망갔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쓰고요.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없애야겠죠. 대손충당금은 대변 항목이에요. 대변 항목. 일단 대변 항목이니까 요거를 차변으로 보내가지고 대손충당금과 상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제가 대손충당금의 성격이 뭔지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상계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뒤에 이제 그 기말 분계를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받으러 날라간 게 100원인데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70원밖에 없어. 그럼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요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3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전혀 없어. 자, 100D였는데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냥 대손상각비 100 이러면 됩니다. 100.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전년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올해 대손됐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를 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부족하다 이거야. 남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부족하면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추가적으로 쓴다. 요걸 좀 이해를 해주시란 말이야. 극단적으로 대손충당금 금액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대손상각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손삼각비라는 계정이 나왔죠. 대손은 떼인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못 받아 떼인다는 얘기고, 삼각은 뭐예요? 떼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없앤다 이런 얘기야. 없앤다. 삼각이라는 거는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손삼각비 하면은 채권이 떼였기 때문에 없앤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채권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냥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되고요. 비용은 뭐예요? 이건 차변이죠, 차변.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손에 관련된 분계 3가지 말씀드렸고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거고요. 가끔 혼동을 주기 위해서 2번째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부족한데 아무 생각 없이 채권이 100이니까 대손충당은 103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충당금이 부족하면은 나머지 잔액을 대손삼각비로 메꿔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대손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자, 이때 회계처는 어떻게 되죠? 자, 회사 입장에서 돈 받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당보를 써요. 현당보. 현금, 당조형, 보통예금. 그럼 대변에 뭘 쓸 것이냐 관건인데요. 대손이 되었을 때 대손 충당금하고 날렸잖아요. 그럼 그게 도로 원위치가 됐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날렸던 대손 충당금을 도로 살려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대손의 붕괴를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2번째 붕괴는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대손이 취소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봤던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걸 붕괴를 반대로 하면 반대로. 차변의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을 쓰고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써요. 취소 붕괴죠, 취소 붕괴. 그리고 나서 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금을 받습니다. 자, 대금 회수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하면 되죠. 요 2단계 붕괴를 합친 거야. 차변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있으니까요. 얘를 그냥 상계를 하고 그냥 차변의 현당보, 대변의 대출,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붕괴가 이렇게 축약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번째 붕괴를 그냥 쓰시면 돼요. 괜히 나눠 쓰지 마세요. 나눠 쓰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2번째 붕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시험에서 보통 이걸 요구하더만요. 이걸 요구하니까 괜히 혼자서 이 붕괴를 쪼개 쓰지 마시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걸 써야 됩니다. 보통 답이 이거란 말이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축약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붕괴를 쪼개면 2가지인데 이걸 그냥 합쳐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예. 여기 나오죠? 예. 나오고요. 그래서 기중에 관련된 붕괴를 2개 봤습니다. 마지막은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붕괴를 볼 건데요. 자, 기말회계처리입니다. 일단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회수됐단 말이에요. 미회수. 회수가 계속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기말 잔액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손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채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정률을 곱해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99.9%. 예를 들어서 남은 채권이 10,000원이야. 근데 그 중에 1%가 떼일 것 같아요. 그럼 미회수 채권에다가 일정률 곱하는데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손추산액이라고 합니다. 대손추산액. 자, 여기서 뭘 빼냐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대손충당금 잔액 있죠? 이거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경우 그 대손상각비 붕괴를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환입 붕괴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기말 현재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일정률 곱하고요. 거기서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된다? 기초금액이 있어요. 기초금액. 그죠? 자, 기초금액에다가 기존에 지급하면서 상기한 금액을 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회수하면서 대손충당금 증가한 거 있죠? 자, 요걸 더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할 금액이 나오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감소시켜야 될 거라면은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설명은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외상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기간에 그거에 관련된 리스크를 같이 이렇게 재무제표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외상 매출하고 외상 매출에 대한 비용이 같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나 외상 얼마큼 했는데 요만큼 떼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실제 그 매출 금액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손 여부를 별도로 체크하면은 실제로 회수될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뭔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하고 요 대손에 관련된 비용을 같이 붙여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 매출,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대손상각비, 비용, 그 수익비용이 한 세트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대손충당금에 관련된 공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식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말 채권에다가 일정률 곱하고요. 여기서 기존의 대손충당금을 빼면 어떻게 돼요? 추가 금액이 나오죠. 공식은 똑같아요. 또는 마이너스 치거나. 기존의 대손충당금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기존의 대손충당금 더하기 추가 금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기말 채권 곱하기 일정률 빼기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대손충당금은 기초금액에서 대손돼가지고 날라간 거에다가 회수채권으로 인해서 더해진 부분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처럼 대손충당금을 추가나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걸 이제 보충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추가가 나오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줄여야 된다면은 반대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소위 판관비로 들어가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이것도 판관비인데 이건 대손상각비하고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썼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채권이 날아가면 그냥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거는 차변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채권은 소멸될 것이고 차변, 대손상각비. 그리고 지금 당장 채권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써가지고요. 채권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이 100원 남았어. 근데 분석해 보니까 5원은 못 받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마이너스 5 하면은요, 외상매출금 순금액이 얼마 나와요? 9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면은 대변 항목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썼었죠? 그렇잖아요. 외상매출금 줄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됐잖아. 그러니까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대변에 쓴다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당장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상매출이 요만큼 했는데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실제로 대손되는 거는 나중에 일이죠. 그런데 외상매출하고 대손은 원래 이게 형제. 외상매출을 함과 동시에 대손될 확률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얘네를 같이 묶자는 거죠. 묶자는 거예요. 예. 자, 바드롬도 마찬가지. 바드롬이 300원 있었는데 50원대일 것 같아. 그럼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250원 받을 게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채권에다가 대손충당금을 뺀 잔액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 가끔 시험에서 장부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뭔지를 몰라서 헤매신단 말이에요. 장부금액은 뭐다? 채권금액에다가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세요. 예. 그러면 장부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상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는 판관비의 세부 항목으로 대손상각비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면은 대손충당금 환입한 다음에 비용을 마이너스 쳐주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결산 분계를 하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련 계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대손상각비는요, 기말에 보통 발생하지만 기중에도 발생하죠. 기중에 언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손충당금이 모자른 경우 있잖아요. 기중에 뭔가 대손되는데 대손충당금이 모자른 경우 있죠. 그때 대손상각비가 또 나오잖아요. 따라서 기말 결산분계한 금액 자체가 대손상각비로 바로 가진 않습니다.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금액 A에다가 기중에 대손 상계한 거 있죠? 요 B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판관비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보면은 이런 거 나왔었어. 대손상각비 금액이 얼마냐?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만 딱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중에 대손 당했는데 대손충당금이 모자라서 대손상각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판관비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뭐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7장인가 그 기타의 채권 채무 나오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매출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때 쓰이는 계정은 기타의 대손상환비야. 기타의 대손상환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요, 매출 매입에 관련된 채권이잖아요. 하긴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손 설정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런데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기타 잡다구리한 채권에서도 대손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건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예, 그 요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요 기말 결산에 대한 거는 챕터만 나오거든요. 그 모아서 한 번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손 충당 같은 경우는 기중에도 붕괴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기말 결산이 있죠. 우리 전산회계 1급 문제 중에 결산 붕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챕터 뒤에 보면은 결산 파트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번 더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좀 맛을 보시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니까 맛을 좀 보고 결산할 때 한번 더 보면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결산에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별도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대손 충당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